자, 여러분, 오늘 2022년 그로잉업이 트렌드다라는 주제로 멋진 네 분의 다이아몬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진행을 도와줄 김진홍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롤 모델이고요. 많은 분들의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저희의 멘토이기도 하고요. 1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로잉업 그룹원이라면 모두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신규분들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님들을 소개를 이제 해주실 건데요. 전직과 사업 기간 그리고 첫 다이아몬드 직급은 사업 시작 후에 얼마 만에 달성하셨는지, 그리고 간절한 꿈과 목표 중에 기억에 남는 꿈과 목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다이아몬드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화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전직은 16년 차 가정 주부였었어요. 자녀 셋을 낳으면서 그냥 가정에서만 있었었고요.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는 지금 8년 정도가 되었고, 다이아몬드를 오래 갔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는 8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목표는 처음에 일을 이제 제품으로 저도 만나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게 돈이 되는 거네, 가능성이 있네 라는 거를 알았을 때 저의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저희 계속 이렇게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남편 혼자 결혼하고서 혼자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16년을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벌어들이는 거와 그 다음에 쓰는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맞추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저한테는 어떤 열등감이었어서 그런지 말을 못했었어요. 그냥 다른 꿈, 다른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해가면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많은 빚도 갚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 사실은 진정한 꿈은 이거였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맞추는 거였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루비 이그젝 정도 됐을 때 그 꿈을 이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꿈은 제가 후원해드리고 싶은 이제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품과 또 이렇게 생활비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후원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꿈도 이루게 돼서 너무 감사한 유사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최인숙입니다. 저는 청주에서 수입 화장품 총판을 했어요. 유사나를 만났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분들과 막 이렇게 상담하고 홈쇼핑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맞다. 그게 없어질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수입 화장품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품력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사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사나를 참 신나게 재밌게 힘들었던 일도 있고 이렇게 했고요. 저는 한 11년 정도 이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한 6년 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골드 기간은 꽤 길어요. 한 4년 정도 걸렸거든요. 4년 정도 걸렸는데 그 노하우를 쌓아서 다이아몬드는 2년 만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이 아직 내가 골드가 아니다 이래도 골드를 갈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쌓는 그 기간이거든요. 내가 노하우를 쌓는 만큼 또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의 첫 번째 꿈은 이제 모든 거를 다 저에게 꿈판을 만들었을 때 제가 조금 화목하고 여유롭고 풍요롭게 좀 살고 싶다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두 번째 꿈은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에메랄드 디렉터부터 두 번째 꿈을 지금 성취하고 있고요. 첫 번째 꿈은 예쁜 집, 환경이 좋은 집, 내가 누워 있어도 뷰가 아름다운 집, 이런 집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꿈을 딱 6년 만에 제가 들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이아몬드 디렉터 장연입니다. 네.
원래 유산화의 슈퍼파워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다이아가 됐으니까 조금 네, 우아하고 아름답게 소개를 해봤는데 네, 썰렁하네요. 지금 여기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현장에 계시니까 네, 제가 조금 재밌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파이프 오르간 전공을 했는데 파트너들이 그거 다 모른다고 조금 다르게 멋지게 얘기하라 해서 제가 뮤지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민 가려고 어떤 그런 나이팅게일이라던가 이제 뭐 그런 원대한 막 비전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민 가기 딱 좋은 직업으로 이제 간호사를 선택했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프시면서 제가 유산화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진정한 이제 권리 수입자가 됐고, 그 다음에 한 7년 정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는 7년째 이제 올해 달성을 했고, 제가 처음에 소비자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로 막 원대한 꿈을 목표로 세운 건 아니었고, 저희 엄마의 건강,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서 제가 이 일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중간에 저희 목표라던가 꿈이라던가 다시 생겼어요. 우리 좀 전에 최인숙 스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소비자 같고 여러분들 이제 저는 사실 여기 무대에서 강의나 이런 거보다 좀 개그 욕심이 많아서 이게 조금 파트너들이랑 만나도 재미있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성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파트너들을 위해서 제가 성장을 하고 또 제 꿈을 위해서 성장을 하고 보니까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 가장 큰 목표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고 2022년도에는 다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마지막 인사까지 한 것 같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쓰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경태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본사 와서 이렇게 또 이게 코로나 이게 터지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고요. 화면을 보니까 너무 돼지 같아가지고 제가 저기 쳐다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예, 장다희님께서 지금 제 옆에 앉아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시죠? 되지 안 같죠? 예. 아무튼 적응이 잘 안 되고요. 제 사업 기간은 저는 한 지금 만 7살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7돌이 지났고 8년 차 시작이 되었고요. 제 전직은 자영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자영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게 된 기간은 4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한 만 4년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고요. 이 다이아몬드라는 사실 이 타이틀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산화에서 그래도 어떤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첫 타이틀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저한테는 직급인데 사실 다른 어떤 타 회사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유산화라서 정말 가능했던 어떤 그런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간절한 꿈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빚이 자그마치 5억이 넘었기 때문에 20대 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유산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빠르게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가장 간절하게 크게 꾸고 있는 꿈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무언가가 있었어요. 다양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창출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항상 10여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유산화를 통해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유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다이아몬드 직급을 가실 때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피소드는 이제 재밌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막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다이아몬드 갈 때 뭐가 재밌었을까. 근데 다이아몬드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간다라고 하니까 제일 좋아했었던 뭐 파트너분들이랑 함께 가면서 했지만 제가 다이아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제일 환호했던 애는 저희 막내딸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스폰서님의 막내딸과 저의 막내딸이 저희가 둘 다 늦둥이를 같은 해에 나서 지금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다이아를 훨씬 먼저 몇 년 전에 이제 가셨잖아요. 그때 킥오프 세미나를 하는데 왜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다이아몬드님들이 맨 앞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앉으시니까 이제 저희 스폰서님 딸이 맨 앞으로 가서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얘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폰서님이 또 저희 딸도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맨 앞에서 보기는 했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엄마 다이아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희랑 같이 했던 분들이 다 그냥 다이아, 스타 다이아, 뭐 에메랄드, 루비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옆에 계신 우리 장현이 다이아님도 저희 딸이 또 잘 아는 이모시고 그래서 다이아 정도는 가야지 하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다이아를 진행한다니까 1주차, 2주차 하면서 엄마 몇 주차 됐어? 요번 했어? 하면서 자기 다이아 되고 이제 제가 다이아 되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연예인들 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를 되게 지지해줬었거든요 마음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도 겪고 그러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이아를 갈 때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고 그 2시간 만에 미팅 못 하잖아요. 그죠? 끝나고 선글라스를 끼고 네, 우리 파트너님이 그날 PPPS를 마감하는 날이셨어요. 그러셔가지고 미팅 2분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끼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운전을 하고 가서 미팅을 했어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나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에 가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눈물이 흐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분이 저도 한 달 전에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날짜를 잡아놓은 건 아니었고 쌍꺼풀 하는 그 수술 날짜는 잡아놨었던 거예요. 근데 그 4주 동안 특별히 움직이지 않아도 다이아몬드를 갈 수는 있었어요. 자동 구매가 많이 떴기 때문에. 그래서 4주 동안 그렇게 그 특별히 일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신규분들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 쌍꺼풀도 잘못돼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다이아몬드 하면 저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강력한 거 준비했는데 밀리네요. 우리 최인숙 스타님한테.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 갈 때보다도 제가 승급해서 이제 다이아몬드 승급을 이제 저기 바깥에 그 로비에서 진행을 할 때 이제 파트너들이랑 그 서프라이즈 영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저는 이제 아들 1개인데 기숙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파트너가 연락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축하하는 영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렇잖아요. 자녀 아니면 부모님. 갑자기 이제 서프라이즈로 저희 아들이 이제 뭐 엄마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엄청 막 갑자기 눈물이 막 제가 원래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 절대 안 울겠다 그래서 승급식 때 안 우는 걸로 진짜 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막 제 폭풍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막 흐르는데 그걸 옆에서 보시는 우리 양미연 스폰서님도 막 같이 우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빵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저희 아들이 그 영상에서 이제 어머니 그만 쉬시고 이제 그만 쉬셨으면 좋겠다를 어머니 그만 씻으시고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돌려봐도 나는 쉬시고로 들리는데 우리 스폰서님이랑 우리 파트너들 중에서 씻으시고로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제가 영디 원래 이거 사연 보내려다가 과감히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특별 공개해드렸습니다. 네, 저의 에피소드는 그겁니다. 저는 에피소드를 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에피소드가 될 만한 게 뭐였냐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갈 즈음에 그 누가 봐도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스폰서가 봐도 뭐 형제라면 뭐 보겠지만 봐도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이아몬드를 갔던 게 그냥 에피소드가 같고요. 제가 또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메랄드를 가고 이그제큐티브 에메랄드를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로 점핑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채워서 갈 거냐 아니면 가고 나서 채울 거냐라는 어떤 그런 이 네트워크에 항상 마클렛을 거닐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가고 나서 채우자, 틀을 만들고 나서 채우자, 프레임을 씌우고 나서 만들어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이게 직급을 가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 와 보니까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이아를 넘어가지고 3스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전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눈물에 승급하신 최인숙 스타님이 아니실까 합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콧물이 나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로잉업 그룹의 비전과 그리고 문화 중에서 가장 애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문화 중에 애정한다라기보다 참 우리 그로잉업 그룹에서 이걸 문화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 그룹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더치페이 문화였었어요. 이제 다른 너무 좋은 많은 비전과 문화가 있는데 더치페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 힘들 거잖아요. 근데 그룹에서 아예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주셔서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리더님들이나 아니면 진행 중이신 리더님들이나 이게 문화로 가져가다 보니까 너나 나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좀 더 쉽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편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미팅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이제 각자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처음 시작하시는 부분들은 그리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계속 우리 위에 스폰서님들이나 리더님들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 가는 게 우리 그로잉업이 정말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단체가 그 아름답고 즐겁고 또 행복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그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해하고 저는 그런 데 포커스를 두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로잉업의 그룹이 조금 더 우리 어떤 분들이 다 색깔이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도 이 문화에 좀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관계십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스타 다이아몬드뿐 아니라 정말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우리 행사분과 우리 모든 스텝 못지않게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장비 나르고 사실 저희 이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내 일처럼 내 것처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숟가락을 얹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 그로잉업은 그러지 않아서 제가 현장에서 항상 그거를 목격을 하니까 아마 우리 많은 리더님들은 보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현장에 있는 저는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님들이 정말 팔 걷어붙이면서 하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엔드 사업자도 아니고 게스트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우리 게스트분들인데 엔드 사업자 못지않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제가 항상 감동받고, 아, 우리 그룹이 정말 건강하구나. 그런 걸 좀 느끼고, 그 다음에 비전은 그런 게 비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지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다이아님들한테 모두의 스폰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소통할 수 있고 함께 건강하게 정말 어떤 얘기든
어려움이든 청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그로잉업에 정말 자부심 뿜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그로잉업의 문화 중에 단연코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최고 스폰서님께서 뛰어다니시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행사도 행사지만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시는 게 아마 이게 전 세계의 어떤 기업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최고의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이 뛰어다니면서 만들어내는 이 문화라는 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게 파트너를 보고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우리 물 밑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성장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전주에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천안에도 간 적이 있었어요. 이 근래에 가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와,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코로나답지 않는 다 코로나 블루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에너지를 내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확 받아왔거든요. 과연 이게 뭘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기운들이 생길까? 근데 그 정점에 있는 그 근간에 있는 게 사실 우리 최고 스폰서님 두 분의 어떤 그런 활동적인 그런 어떤 뭐 성급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뭐 도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그로잉업에 대단한 어떤 그런 가치의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장에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그로잉업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정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고 스폰서님이 무대를 정리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실 때 저희도 항상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유사나의 다이아몬드 직급이 되기 전에 최고의 고비들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정화 다이아몬드님부터. 네, 저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고비들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큰 고비도 있고 작은 고비도 있고 넘어오면서 저도 8년이라는 시간을 왔는데요. 가장 큰 고비들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남편의 반대가 되게 극심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팅을 하고 이제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 남편이 저 집에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궜어요. 왜 그러냐면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면 다음날 안 나갈까 봐. 그래서 그 정도로 반대를 심하게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싸움도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게 이거를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겠다. 같이 싸우고 덤빈다고 내가 큰 소리를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내가 숙여가면서 지혜롭게 상황을 모면을 하고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연봉을 더 너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뭐 세미나를 갔다 오거나 뭐 세미나도 그냥 가서 얘기했죠. 나 왔어.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막 할 일 있잖아요. 막 집안일 조용히 다 하고 그다음에 뭐 안동으로 이렇게 미팅을 갔다 오면 밤에 새벽에 도착하거든요. 1시 막 이때 그러면 그때 도착해서 3시 4시까지도 일을 싹 다 해놓는 거예요. 아이들 것까지도. 뭐 집안 청소서부터 해가지고 잠 몇 시간 자고 또 새벽에 또 제 예배 나가고 이러면서 제가 하면서 그때 지혜롭게 그렇게 일을 해놓고 났더니 제가 리더십 서밋이 되면서 저희 남편을 데리고 갔더니 남편이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여행 갔다 와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비 같은 경우는 제가 루비를 갔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루비 정도가 되면 3개의 라인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2개의 라인의 키리더님들이 한 분은 건강상의 문제로 또 한 분은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일을 하기 힘드신 상황이 되셨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했냐고 저에게. 파트너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냐고,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냐고 물으셔서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스폰서님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했더니 스폰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괜찮다고, 마음에서 내려놓으라고. 근데 리더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안타까워할까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내려놓고서는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분하고 얘기가 되어지면서 다시 멋진 리더로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고비들을 결국은 마음에 이제 내가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결국 지혜롭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 여기에도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해서 결국은 내가 이기고 결국은 내가 승리하고 결국은 내가 해낼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 해봤던 일을 해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리 성장하지 못해서 처음에 나에게 팀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팀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나의 고민.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자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드가 되기 전까지 넉넉하지 않는 수입.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유산화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도 이제 있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신앙을 뺏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음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간절히 또 기도도 하고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산을 막 뛰어다녔어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산을. 그 고민을 어느 누구에게 항상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기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스폰서님과의 많은 그 대화를 하면서 걸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소비자로 만나고 이 일을 다시 이제 점검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 강력한 Y를 먼저 찾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웃자고 얘기했지만, 진짜 여기 와서 파트너들이랑 동호회처럼, 유산화 동호회, 성장 없는, 돈도 안 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결단을 하면서 이 일을 일적으로 하게 됐을 때 가장 힘든 거는 제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겨야 될 사람은 제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셀프 리더십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골드 갈 때까지 거의 2014년에 사인업을 해서, 우리 박경태 스타님이랑 같은 해에 했는데, 저 3스타인데 저는 다이아죠. 그때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골드 갈 때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골드를 제가 나중에 되고 나서 이그젝이랑 다 직급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골드를 못 갔던 게 아니라 안 갔던 거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공감하시죠? 네, 골드는 결단하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매일 넘어야 될 사람은 나다. 나를 이기면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강력한 셀프 리더십을 하면서 강력한 Y. 그 이후로 결단한 뒤에는 단 한 번도 유산화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한 멘탈을 갖게 됐어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직진. 그렇게 되면서 제가 루비를 갔을 때 키리더를 찾아야 되는데 정말 그때 카톡 프로필이 내가 찾는 단 한 사람. 계속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또 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딱 준비가 됐을 때 박청자 스폰서님 같은 사람이 오리라. 우리 박경태 스타님 같은 지금 남자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일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끊임없이 계속 경책하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성장이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 7년이 걸렸지만 그 중에 골드 갈 때까지는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위에 이그젝 갱신하고 루비 이그젝,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작년에는 2직급 이상
올해가 2직급 이상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본인들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미친 듯이 뭐 웃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개그 좋아하니까 막 제가 사실 오늘 이 패널 준비를 하면서 딴 걸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웃길까만 생각했었거든요. 네, 한 50%밖에 성공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아까 이번 질문에 이어가지고 제가 그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발휘를 했어야 됐었는데 현명하게 무언가를 일을 했어야 됐었는데 사실 뭐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 지혜의 그 지자를 보면 그 알지에 나를자를 더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나를 계속적으로 더해야만이 지혜가 생기고 현명해진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도 얼마 안 했죠. 많은 게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지혜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 무식하고 그냥 그 무식한 열정이 지혜이지 않았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정말 그래요.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유산화 사인업을 하고 우리 제인수 스폰서님 저한테 사인업을 시키신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년 이상을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 저보고 항상 즐겁게 사업을 한다. 천상이다, 네트워크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자꾸 이게 얼굴이 어둡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극복을 하고 다시 밝아지고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고 다시 이게 또 농도가 진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지혜를 발휘할 때가 언제냐라는 생각을 해봤죠. 뭘 모를 때다. 시작할 때다. 잘 모를 때 열심히 할 수 있더라. 알고 나니까 두려워서 또 파트너가 많이 생기고 나니까 파트너의 어떤 그런 눈치 아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두려워서 행동 제약이 많이 걸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모를 때, 못 모를 때, 할 수 있을 때 도전해보고 행동하고 경험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양분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나한테 큰 지혜가 되어가지고 나한테 무언가를 주지 않을까, 어떤 성공적인 요소들을 주지 않을까. 꼭 성공이라기보다는 그 성공적인 요소가 그런 어떤 도전이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식할 때가 최고다, 모를 때가 최고다.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코로나도 곧 끝이 날 거니까, 끝이 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끝이 날 거니까 2년 동안 인풋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웃풋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미친 뭐처럼, 정말 행동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고비들 덕분에 다이아몬드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승급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고비가 하나 있는데요. 의자를 너무 높은 걸 주셔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5번째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각 다이아몬드님들께 드리는 맞춤형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이정화 다이아몬드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새 자녀를 키우시면서 유산화의 다이아몬드로 성장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비결과 최근에 또 새로 주택을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자녀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네. 네, 저도 재밌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왜 안 될까요? 저희 파트너들이 저한테 유교 걸이어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선 저희 세 자녀가 있었는데 제가 막내가 그러니까 유치원 때 큰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큰애들하고 이제 큰애랑은 막내랑 9살, 둘째랑은 7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큰애들은 어느 정도 컸고 막내가 7살 때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들도 이제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우리 이제 어린 애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이제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 선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큰 아이들은 제가 정말 제 손에서 다 키웠어요. 정말 뭐 먹는 거서부터 입는 거 다 제가 일일이 하면서 다 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유치원 때부터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몇 년 키워보고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 말을 누군가가 해줬던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요. 엄마의 손이 덜 가야 아이들이 더 잘 자란다. 이런 말씀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해주셨었어요. 본인은 셋째인데 큰형 둘은 엄마 손이 너무 잘 가서 잘 못 자랐고 본인은 셋째인데 엄마 손이 별로 안 가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렇게 자랐다고 그 얘기를 농담처럼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셋째 아이가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다 연습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뭐 놀이터도 가 있고 제가 없는 시간에 그리고 뭐 밑에 어린이집도 가서 애들도 봐주고 뭐 제 언니들이나 아빠가 오기 전에 그러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독립심도 강하고요. 또 자기 할 일을 되게 잘하고요. 친구들도 잘 사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엄마의 손길이 너무 많이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자립적으로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세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제가 느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질문 하나가 그다음 뭐였죠? 네, 아이들의 그 맞다, 이사를 맞다. 하시고서 맞아요. 저희가 한 2달 전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방 3개에서 쓸 때 이렇게 2명이 같이 썼었는데 요번에 각자 아이들한테 방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방을 가졌을 때. 저는 딸이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딸 셋이니까 딸들끼리 잘 지내면 좋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집에 계속 살았었는데 이렇게 각자 방을 주고 났더니 애들이 그리고 제가 방을 이사를 가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꾸미고 싶은 대로 다 꾸며. 각자 개성 있게. 그리고서는 자기들 방을 자기들이 이렇게 꾸미면서 이사를 가고 그랬는데 각 방마다 있잖아요. 향기가 다 달라요. 집에 들어가면 되게 여러 가지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유산화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엄마가 됐다라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최인숙 스타님께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두 자녀분들도 잘 키우시고 또 손주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네. 앞으로 자녀분들과 그리고 손주분들에게 물려줄 유산의 혜택을 어떻게 남겨주고 싶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이제 어려서 결혼을 조금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제 세상 일이란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는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인생사가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지금 내가 유산화를 간 만나서 아직 잘 풀리지 않고 잘 모를 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를 성취를 했을 때 그 기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인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자기들 아이디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물려줄 거 없어요. 그죠?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저는 그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버는 게 행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열심히 쓰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저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요. 네네, 진짜로요. 그리고 우리 그 아이들까지 제가 그 우리 손녀 이런 애들까지 항상 선물을 사줘요. 그들은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항상 토이나라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저는 꼭 사줘요. 근데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선물을 사주러 갔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조그만한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38,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해서 전 그걸 사줬어요. 그래서 그게 기뻐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꼭 사준다는 거. 다른 것도 사주지만 저는 장난감을 꼭 사줘요. 장난감은 본인들에게 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장난감을 꼭 사주거든요. 네,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인숙 스타님의 자녀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면 알아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장현희 다이아몬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유산화를 통해서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께 감사 영상 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엄마가 저한테 제가 용돈을 보내드렸더니 저한테 사랑해 딸 뭐 이렇게 그 뭐 이제 애정 표현을 하신 거예요, 카톡으로. 제가 엄마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지? 진짜 이제 사실 그 애정 표현을 제가 좀 애교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이 못했는데 엄마 일단 건강해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파킨슨 앓으신 지 이제 올해 19년 차시거든요. 근데 유산화가 보내준 여행 거제, 삼척, 제주도 다 가셨어요, 같이. 원래 제가 작년에 탑10 안에 들었는데 못 가가지고 그래서 엄마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저와 함께 크루즈 여행도 가고 또 멋진 그런 곳에 많이 이제 가야 되면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저희 엄마한테. 엄마 지금부터 제품 더 잘 먹고 좀 건강해지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제가 사실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데도 제품을 제가 사업자 초기일 때보다 더 잘 안 드세요. 돈 많이 든다고. 왜냐면은 유산균을 한 포를 그 14포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신 거예요.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엄마 이제 그래도 돼. 예, 많이 드셔도 되고 우리 최인숙 스타님처럼 하루에 한 번에 4포 드셔도 되고 엄마 내년에 앞으로 할 날들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마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지금 있는 그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파트너한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엄마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엄마 자랑스러운 딸로 네, 또 열심히 유산화 안에서 성장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울려주시고 제 콧물이 마저 또 나오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박경태 스타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들께 희망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하필 저 전에 이렇게 이런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엄청나게 더 드시고 계십니다. 많이 바르시고 많이 더 드시고 감동 파괴해서 죄송하고요. 자영업을 저는 11년 동안 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빚을 갚기 위해서 자영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그 자영업을 하는 시간 동안에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듦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찾았었고 그렇게 유산화를 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찾는 과정에서 또 자영업에서 벌어왔던 그 돈을 싹 날리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자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녹록지가 않거든요. 예.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희망의 말씀을 주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영업을 정말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11년 동안 정말 발악을 하면서 빚을 갚았고 그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출근하고 내가 뭐 사람들 인건비 쓰고 또 그리고 권리금 내고 내가 회계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배달하고 내가 서빙 보고 내가 설거지하고 모든 일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영업 할 때는 처음에 제가 사장인 줄 알았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자영업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감옥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참
그 일을 이 힘든 시국에 꼭 해내라라고 최선을 다해서 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영업만 하지 마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자영업이 힘들어서 자영업을 하면서 3년 이상을 무언가를 찾았었고 그 와중에 저희 제인스 스폰서님을 제가 만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면서 꼭 다른 일을 하시라. 그게 유산하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자영업과 유산화의 수입의 속성은 완벽하게 다른 일입니다. 수입을 버는 건 똑같지만 수입의 속성이라는 게 완전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유산화를 사실상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이게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진짜 진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진심으로 이 일을 접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밖에 나가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입견이 많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래서 정말 이 자영업도 열심히 하시지만 내가 갖고 있는 투잡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잡이 유산화라면 이 유산화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시고 정말 이 유산화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가시라는 거,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지금 유산화 사업을 제가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1년 넘게 진행을 했었어요. 1년 넘게. 그렇게 부업으로 옆에 놓고 유산화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유산화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꼭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우선순위에 두시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분명히 유산화 속에서 자영업이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로잉업이란 그룹 리더님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그로잉업이란 노아의 방주다. 저희는 그로잉업 그룹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온전히 한 마음이 돼서 갔었던 게 역사적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왜 홍수가 나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 그리고 짐승과 사람들만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우리 그로잉업과 같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로잉업이라는 한 배에 저희들이 타서 함께 그 안에서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보기 전까지 같이 서로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또 리더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참았을 때 새로운 멋진 세상을 만났던 그들 가족들처럼 우리 그로잉업 그룹 가족들도 그런 가족들처럼 서로 우리 박청자 편학품 스폰서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배에 저희들이 올라타서 같이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형제라인십 또 스폰서십 파트너십 잘 이루어가면서 가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파트너들을 보면서 이 한 배에 탄 이 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잘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 모든 리더님들이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도 그 분들하고 같이 새로운 세상, 멋진 꿈, 원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형제라인 분들과 또 저를 이끌어 주시는 편학범 또 양미경 스폰서님, 박정자 편학범 스폰서님, 양미건 권영훈 스폰서님, 그리고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들과 우리 형제라인 리더님들과 한 배에서 모두 다 같이 정말 원하는 꿈, 새로운 세상,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들 모두 이루어가는 그로잉업 그룹이어서 그로잉업은 나에게 노아의 방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로잉업 그룹이 저희 하나의 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대에 지금 되게 다들 힘들고 마음이 움츠리고 막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따라오는데도 이 시대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픈 분들도 되게 많고 아픈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돈보다 더 귀한 게 건강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 쪽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는 그 마음에 그 낮춤도 있고 뭐 크기도 있고 막 이런 부분으로 그 사람들에게 묵묵히 전달하고 정말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리더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돈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제재가 있고 이런 그 시국에 우리 리더님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서 우리 리더님들의 꿈도 성취해가는 그런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로잉어 그룹은 저한테는 가이드 러너. 예전에 우리 VIP 줌에서 권미경 루비님이 얘기해준 얘기예요. 저도 막 찾아봤더니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경기를 할 때 가이드 러너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우리 그로잉어 그룹은 저한테는 가이드 러너고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그로잉어 그룹은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저의 눈이 되어주고 길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 너무 쉽지 않나요? 내비게이션 알려줘도 꼭 내비게이션이랑 역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1시간 갈 거리를 막 2시간, 3시간씩 가고 또 깨닫고. 근데 우리 그로잉어 그룹의 모든 리더님들은 앞으로 2022년도에는 그러한 나의 선택, 나의 경험보다도 그룹에 신뢰하고 그룹의 가이드를 따라서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예, 나에게 그로잉업이란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제가 이 그로잉업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식이죠. 그로잉업의 자식. 지방에서 사업하는 그로잉업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항상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라는 게 없으면 이 비즈니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큰 우리라 생각을 하고요. 부모 같은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블루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우리한테 가장 많이 피해를 준 게 저는 우리의 어떤 그런 멘탈에 우리가 살아가는 멘탈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멘탈에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멘탈이 많이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는 무슨 소리지? 내 목소리가 저거 들리는 거지? 정말 듣기 싫네요. 아우, 짜증나. 갑자기. 좀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좀. 죄송합니다. 2022년도는 그런 것들 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다시 점프업 해야 되잖아요. 2022년도에는 아마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오미크론이 확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패스트도 그렇고요. 그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요. 보통 이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걸리고 나면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3년에서 5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진다, 소멸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온 것 같고요. 이 오미크론이 지금 내년 1월, 2월 달에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집단 면역이 되면서 이렇게 소멸이 되는 가망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저희한테는 희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저희는 좀 미친 듯이 뛰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우리 멘탈을 확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로잉업 가족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모든 분들의 어떤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그로잉업이 트렌드다라는 주제로 네 분의 다이아몬드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진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